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저께는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제는 뭐 3,000선도 깨고 내려가더니 어제는 또 3%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증시도 뭐 똑같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변동성?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는 거니까 참 뭐라 그럴까, 투자자들이 참 피로감이 많이 쌓일 거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장에서는 의미 있는 저점의 맥점들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13,000과 12,000이 의미 있는 저점 같아요. 네. 그러니까 13,000, 이 그래프를 보시면 2월 1일 우리가 2,950대, 그러니까 이 13,000에서 이 지지력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지지가 실패할 때는 딱 3개월 전, 그러니까 이 12,000까지 흔들었다 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디커플링을 하나. 네. 그러니까 13,000을 깼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2,900하고 3,000선입니다. 그러면 요 12,000까지 깨는 공격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2,700까지 빠질지 2,800까지 빠질지 오히려 디커플링 나올지는 삼성전자 에너지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뭔가 다른 쪽에서의 에너지가 그걸 디커플링 커버해주는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도 보세요. 여기에 1개월 전에 이렇게 딱 보시면 테슬라 마이너스 15, 애플 마이너스 12. 1개월 전 기준으로는 구글,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 반도체나 은행주가 이 장을 버텼는데 3개월로 바꿔보면 이게 이제 그 12,000 수준에서는 다 플러스입니다. 테슬라가 그러네요. 50%, 네. 애플 6%, 상승률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딱 미국 증시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금년도는 미국 증시는 잘 빠져나오시고 변동성이 클 테니까 오히려 중국 증시는 우리 신토불이 우리 쪽 보는 게 낫습니다 해드렸다면 이 애플은 상징적으로 여기 105불과 110불에서 막아내는지 네.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500불을 훼손시키는지 지지하는지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금년도 상반기에 어떠한 흐름을 결정할 것 같은데 중요한 라인은 애플은 121선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120불. 빨간 선. 예. 그 다음에 테슬라는 요게 딱 600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밑골이 달리고 여기서 지금 600불과 지금 750불 사이에서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럴 때는 관성의 법칙을 믿습니다. 하락하는 건 계속 하락한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 나올 때까지 검증은 미국 증시는 한 3개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중국 증시의 그 뭐 4,000조 이상의 부양 정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책의 에너지 우리는 또 SOC 이제 가덕도 에너지와 이제 본격적인 또 4월달 선거와 내년도 3월달 대선까지의 정부의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정책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압축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의 흐름 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증시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 증시도 그러니까 K장이죠. 네. 어떤 면에서는 양극화. 양극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워가 센 나라도 없거든요. 200개 그렇죠. 중에 두 종목이 30%를 차지하니까.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3월 선물 옵션 만기, 5월 3일 공매도 체계 이걸 맥점을 이렇게 딱 거놓고요. 저는 2,950원은 돌릴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빠지든 상해 증시만 부러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네. 그 다음에 또 3,100, 요 고점이 1월 10일 고점인데 여기 딱 중심값이 3,100이가 어저께 여기까지 갔다가 또 지금 오늘 검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깨파락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85,000원에서 요새 81,000원이 지니까 81,000원과 85,000원 사이에서 얼마나 그 깨파락했다가 대반등 주나 그거를 체크하고 언제까지 3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요 박스 가두리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여기에 평균적인 에너지는 이 종목 갖고 딱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요? 아니요. 그러면은요?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네. 그러니까 인버스는 상단이 2,200원, 2,300원이 전 저항일 것 같고요. 1,800, 2,000 아래에서 그
떨어지면 사는 게 또 효과일 것 같은데 목표 수익률이 10에서 15%예요. 3개월 동안. 네. 레버리지도 25,000원 지지, 3만 원 저항. 그럼 중심값이 27,500원이니까 27,000원과 29,000원 사이는 매도, 25,000원 단위나 4,000원 매수. 이게 거의 3개월 동안 지그재그로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장이 올라가려면 이 인벌스가 2,300을 뚫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하락장으로 간다는 거니까요. 그것만 체크하시는 이게 이제 2월 1일 날에 그 저점인데 종합주가 2,953천선이고 인벌스는 2,300선. 요것만 캐치하시면 우리 시장은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냥 롱숏에 의해서 그냥 박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미국 시장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뺐다 올리는 에너지가 있나? 막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길 바라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 어제 특히나 좀 달라졌잖아요. 그제야 뭐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라고 하지만 블록들의 영향이 컸었고요. 어제는 외국인 9,700억 원, 기관도 비슷한 규모의 순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크게 샀는데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외국인이 좀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이 시각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을 좀 하지 마세요라고. 예, 뭐 반도체 굳이. 업황이니 슈퍼랠리니 뭐 네. 이런 거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알고리즘 기계가 미국 시장 빠졌는데 이 예를 들어서 파생 시장에서의 어떤 바스켓을 그걸 이용해서 원웨이로 죽이는 데 사용하나. 원웨이 죽이면 거의 1조 정도 매도 때릴 겁니다. 그냥 알고리즘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네. 1조 정도 나오면 70에서 100포인트 빠질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뺐다 올리면 1조가 아니라 가다에서 매도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같이 가는지 또 반대로 가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저께 보시죠. 저는 어저께 땡긴 게 이 1조의 금융투자 에너지와 외국인들의 9,700억과 비차익 매수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선물이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깨파라면 이거 반대로 될 겁니다. 현물에서 매도하고 선물 매도 친 거를 청산하면서 챙길 겁니다. 네. 이거 에너지가 오히려 뺐다 올리는지만 체크하시면 미국 시장 급락 같은 거 여러분들 그걸 이용하는 기계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래서 제가 기승전 삼성전자 에너지만 보겠습니다. 어저께 요 보시면 85,000원 여기가 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 6개월 동안 8만 원, 9만 원에 딱 중시가 85,000원에서 이 3,000원 뺐다가 이 3,000원 올렸다가 네.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다는 거기에 그 기계 알고리즘 그걸 이용하면서 뒤에서 옵션이나 다른 파생상표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어저께 옵션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 그 거의 3,000%가 나더라고요. 하루 3,000%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요 변동성에 그 기본 옵션 코스피는 300에서 400%,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은 3,000% 이렇게 내니까 여러분들이 그쪽 세상 모르신 분들은 그런 세상이 이게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좌우하고 그거를 네. 또 유도하려고 삼성전자를 이용하는 그러한 알고리즘 매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이 변동성이 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은 저는 미국 시장 빠졌다 하더라도 오늘은 우리 시장에 디커플링 할 만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가덕도 임시국회 통과될 때 건설주가 어떻게 되나 그쪽 네. 관련 에너지들 거기에서도 시가상위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DLENC나 현대건설이나 그렇죠. GS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 또 하나는 또 요새 보면 중국 유통 소비주들이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 네. 것들이 어느 정도 순항이 나오나. 나는 거기에서 오늘 디커플링 에너지를 좀 읽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K장세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그렇다면 선정을 해야 될까요? 그래갖고 저는 이럴 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수가 빠지면 전체가 다 붕괴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그 작년 12월 말에 이제 나펠의 종가가 2,800에서 딱 끝나고 1월 4일 날 2,900을 뚫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요 위치거든요, 진짜. 그리고 의미 있는 저점을 찾으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1월 29일 여기 2,950,
그 다음에 2,700선이 저는 굉장히 여기 121선 정도죠. 네. 그러니까 이번 파동이 2,700가 훼손하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갈지는 3월 달이나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 또 미국 시장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거 영향이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계속 주도주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럴 때 버텀업으로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시 변수에서 뭐 요새 금리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거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뭐, 하지 예. 말자.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거 신경 끄세요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한번 뿌려보십시오. 네. 그 지수 변동성에서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 특히 연초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지수 변동성이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우상향에 어떤 것 의미 있는 1월 4일부터 어떤 종목들이 위우상향의 분포도거를 전개하고 있는 섹터의 특징은 뭔가? 종목을 2,000개 종목을 여기다 한번 쫙 뿌려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샘플링으로 한번 뿌려보면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수 급등인데 동방 300% 갔습니다. 이게 이제 동방, KTH 쿠팡 관련주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량주에서는 FMF가 거의 100% 정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알셉, 쌍순환에서 영업무역, 한세실업, FNF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AP 위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딱 보입니다. 샘플로는. 네. 이거 다 우주항공. 그렇죠.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I.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포스코 강판. 이게 건자재 철강으로 해갖고 이쪽 섹터들도 한 10개 정도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락앤락이 상대적으로 못 가지고 이게 중국 관련 연골고리의 소비주들, 유통주들.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뿌려보면 유통, 소비, 그 다음에 쿠팡 테마, 우주항공 테마 이런 섹터들이 지금 시장을 뭐 지수 상관없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등한 종목들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에너지 중에 상대적인 순환이 뭐가 남아있을까? 이런 거 아직까지 못 간 건 뭐가 있을까? 우상향 쪽 여기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한번 샘플링을 한번 우량 종목들 중에 보시죠. 네. 1월 4일에서 지금까지 2,800에서 3,200이라면 인덱스로는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는 거기서 3배에서 5배 정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30에서 60%짜리들이 이게 주도주라고 봅니다. FNF, 대한유합, 금호석유, 락앤락, 롯데경영개발, 포스코케미칼, 이츠모터, 대한항공. 이거 종목을 따지면 여기에 군집을 딱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딱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중국 유통 소비입니다. 다 중국 연결고리예요. 네. 내수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네. 피해봤던 종목들이 이제 바닥 짚고 뭐 여행주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그러면 이런 게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종했다가 다시 가고 조종했다가 이쪽 섹터가 상반기는 주도하겠구나. 지금은 좋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인덱스보다 3배, 5배 간 건 피하고 네. 인덱스하고 비슷하게 간 것들 중에 아직도 조종하는 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쪽 섹터에서 롯데 유통 관련주라든지 건자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화시켜서 매매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도 보면 코스피는 상승률이 더 큽니다. 동방, 한농화성,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KTC, KCTC 등등 이런 종목들 딱 보시면 이제 100% 이상 한 거는 피하시고요. 이제 네. 못 간 것들 찾기 게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못 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 이제 쿠팡을 연골고리 하면은 전자결제주들이 전자결제 그래도 좀 가긴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못 갔나요?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거기서 단알은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단알과 못 간 것들을 찾기 게임이 순환이. 그래서 관사의 법칙은 이게 우상향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주도주는 120과 가까워졌을 때 사십시오. 급락할 때. 네. 그러니까 우상향 섹터 중에 여기서 보면 중국 연골고리, 유통소비, 핀테크, 백화점 이런 종목들, 면세점 종목 중에 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수가 70에서 100포인트 빠져요. 그러면 그 종목도 같이 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건설, 건자재, 유통소비, 이런 쪽을 그때 사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건 피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다 정배열돼 있고 네. 122격이 이제 다 좋다고 그러면서
100%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는 한계 탄력성이 좀 뭔가 호재가 막 나오는데 못 가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피하는 기준과 사는 기준을 우상향 쪽에서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걸 피해야 되냐? 제가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하락률 상위. 1월 네. 4일에서 하락률 지금까지 이거 관사법칙 계속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제약주 맞네요. 제약주가 있죠, 다. 예. 그러면 지금 이거 낙폭 가다줍니다 하고 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이제 감사보고서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 다 노출될 거고 네. 그다음에 불확성이 다 제거될 겁니다. 여기서 살아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이나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쌍바닥 패턴이 이제 검증이 돼야 돼요. 네. 그 하락폭이 어디서 검증될까는 각각 종목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겠죠. 그럴 때 제가 패턴 4가지만 보여드릴게요. A, B, C, D. 네. 이런 패턴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뉴턴 선생님이 말하는 작용 반작을 찾는 거예요. 악재 나왔는데 작년에 하나투어 갔죠. 아, 네. 적자가 3만 원 더 이상 반응하는 거래가 안 돼요. 예. 아 이제 그런 작년에 화장품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바이오 제약주나 이런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찾으시는 게 어떻겠나. 네. 그래서 결론 지금 시장은 가는 쪽에서 중국 연골고리의 유통 소비 그리고 특히 3월 3일이 양회가 시작됩니다. 예. 거기서 중국과 연결된 에너지와 또 우리 어저께 보면 대통령께서 부산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SOC 전략과 4월 선거와 연관된 정부 정책이 이제 러쉬를 이룰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정책이 나올지 미리 예상하실 수 있어요. 거기 연결된 종목들을 특화시켜서 하면 지수 상관없이 상대적인 초과 수익을 얻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권에 gat혀 있는 증시에서 어떻게 또 종목을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